네,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기고 간 것들,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를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 부부, 펑리 위안 여사와 같이 왔었는데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화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우선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예. 특히 북일 관계, 또 북한이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또 미국은 한미일 3국을 동맹으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압박 정책, 아니 포위 압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면서 예. 한국과의 그 관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한국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의 좀 자율성을 찾는 노력과 이제 결합돼서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상호 협력을 많이 도모했고 예. 또 어제 또 일본에 대응해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진흥시키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저께 이제 그 양국 정상 간에 이제 뭐 단독 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어제는 이제 점심에 특별 오찬이 네. 있었는데요. 특별 오찬에서 이제 오간 대화가 어제 크게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일본의 이제 집단 자위권 용인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고노다마 네. 훼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고강도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오후 5시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그냥 흘러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과 중국의 어떤 조율된 그 외교 당국자들의 그 조정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저께 그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공동 성명에는 일본에 대한 구절은 전혀 없었고요. 예. 일본이란 단어 자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그런 있었던 얘기가 것 같고, 있었죠. 그런 걸 좀 의식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애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당시에 이제 공동성명의 부속 합의서에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백서 발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기보다 정부가 연구 단체를 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문제는 빠져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국내의 여론도 예. 도대체 그럼 일본이 저렇게 가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거냐 그런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 오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회담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중국에 갔을 때 상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대통령이 특별한 성의로 오찬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더 중요한 얘기는 어저께 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에 대해서 집단 자위권이나 고노다마 훼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금 행동이 잘못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아베 정권이 일본의 국내 여론이 5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여론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우경화 또 무장화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우려가 된다. 해서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좀 분류하는 예. 그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우리가 한미 간의 관계, 특히 미국은 계속해서 연일 정책 담당자나 지식인들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주목해야 될 거는 한미 관계를 잘 다시 다독여야 된다. 예. 이것을 제외하면은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불행한 역사를 안겨준 거에 비하면 한중 간에 공동으로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진핑 수석은 공개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이제 발언을 이제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중국 주석으로는 이제 최초로 어제 서울대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특별 오찬에 앞서서 이제 서울대 강연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잠깐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일본 군국주의는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일으켰으며 한반도를 병탄했고 중국 국토의 절반을
강점하였습니다. 양국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중 간에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는 뭐 이런 언급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저께도 말씀은 나눴지만 예. 의도적으로 공동 성명에 뺀 거고요. 예. 이게 문서로 남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3국을 얘기하는 거는 그 관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빼고 또 미국을 의식하는 우리가 요청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제 어저께 시진핑 주석이 국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을 만나겠다는 취지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중국인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으려 간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도 한국인의 마음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설득하려는 연설을 하고 그 내용 중에는 단순히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이 있지 않느냐. 임진왜란을 많이 거론했어요. 이순신 장군과 중국의 장수가 서로 협력해서 중국인 장수도 일본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고 예. 이걸 보면은 일제 그 식민지뿐 아니라 과거 1000년에 흐르는 역사 동안 한국과 중국이 일본 때문에 골치를 매우 앓았고 지금은 더 골치가 아프니 향후의 미래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일본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공동 그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의도가 있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예. 한미일 3국이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예. 한국이 동맹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을 비판하는 거는 삼가하면서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하고는 계속 협력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 일본과는 경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이 일본 편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예. 그것이 어저께 다 표출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을 배려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다가 그러나 어저께 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북일 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해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떤 공조를 깰 염려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 할 말이 없는 얘기죠. 자신들이 동북아의 제일 불량 국가인 북한하고 관계를 이럴 때 개선하니까 우리 정부도 거기에 상응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에도 상당히 이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번에 그 일본 우경화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바로 또 이제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이제 베이징 회담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우선 보시겠습니다. 예.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두루뭉술하게 핵무기 개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언급이 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한반도에서의 이제 한반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일부에서는 뭐 언급 수위가 네. 기대보다 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를 아주 만족시키지는 못하죠. 예. 북핵 불용 이렇게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 예, 북한이라고 예. 그렇게 뭐 박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말에 푸틴 대통령이 왔었어요. 예.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는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미 동맹이 아니고 예. 그러나 동맹국을 갖다가 다른 동맹국의 경쟁국에 가가지고서는 동맹국을 겨냥해서 말을 하면 동맹이 아니죠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관 핵무기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유관. 그러니까 유관이라는 건 사실 북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모호하죠.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되긴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인데 남한이 핵무기 개발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란 말만 빼뿌리지 사실상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육자회담에 대한 재개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을 배려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핵무기 개발이라고 그리고 확고히 반대라고 했으니까 나름의 성의는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확고히 반대라고 하면은 중국의 입장이 기존보다는 좀 더 강경한 기조로 그렇죠. 돌아선 걸로 평가해요. 작년에는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 예. 이건 사실 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었고요. 예. 그러나 확고히 반대는 자기의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중국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중국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우리가 바라던 성과에 적어도 한 60, 70%는 달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핵과 관련한 간중 간의 대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국은 이미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북한의 핵 개발 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위협만 없어지면 우리도 할 이유가 없다. 예.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개발한 거는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를 보겠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해서 예. 이미 희석시켜 놓은 바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이미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 끝났기 때문에 예. 향후에 전개되는 것은 중국도 아마도 북한을 조금 챙기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한반도에서 균형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정은이 베이징을 조만간에 방문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중국을 달래는 행동은 북한을 달래는 행동을 중국이 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두 정상 비공식 오찬, 이 특별 오찬에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공감했다고 하는데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핵 문제와 미사일, 그것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억제하도록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 반대 방향으로 즉 육자회담 재개를 해서 한미일이 요구하는 육자회담 전제 조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인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압박보다는 당근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저 얘기는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잖아요. 남북 관계를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의 소프트 외교도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시장에도 가고 이제 상당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문화 외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국의 패션 외교, 매력 외교를 펼쳤다면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은 아주 조용한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이 일본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로 얘기를 한 거고 펑리위안 여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하얀 옷을 입었다. 이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이민족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그냥 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고 또 밤에 피곤하실 텐데도 밤에 만찬, 박근혜 대통령과 만찬한 이후에 사복 차림으로 동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밤 11시 다 돼서 그렇죠. 그리고 고추장이나 한과를 쇼핑했는데 특히 한과를 맛보고 나서는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더 구매해라, 더 구매해와라 그리고 얘기까지 하고 또 김치를 직접 담가보기도 했다 그러고 김치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고궁을 방문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의 경탄을 얘기하고 또 한류 문화에 대해서 특히 한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류를 중국의 영부인이 매우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딸도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이 친근한 이웃이라는 걸 강조한 매력 외교를 펼친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남기고 간 것들 살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